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함께 할 거고요.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공개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주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My Way 트럼프. 참 다행인 것은 기조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 참 다행인 것 같고, 네. 참 불행인 것은 기대했던 특별한 이야기는 하나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많지 않았다는 것.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연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첫 번째 그 연설 멘트부터가 좀 인상 깊어서 이 이야기만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네. 처음에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다음으로 내 역할은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대변하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한 것은 통합한다고 해놓고. 통합과 나는 미국을 위한 참 애매했어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구도를 좀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 그 첫 번째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To launch our national rebuilding, I will be asking Congress to approve legislation that produces a $1 trillion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financed through both public and private capital, creating millions of new jobs. 자,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금액을 의회에서 승인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거의 1,200조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맞아요. 가계부채 모두 다 상환할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을 이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제 평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로울 게 많이 없었다. 네. 얘기를 그리고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많이 온건해지지 않았어요? 전체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가요? 의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네. 욕도 안 하고 의회에서 욕하기 좀 안 그런가요? 아무리 트럼프라도.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이 인프라 투자에서만 봐도 1조 달러라는 얘기를 어쨌거나 한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공화당이랑 뭔가 좀 대립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은 정부를 이제 계속 그렇죠, 지향하는 공화당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고 네. 이 1조 달러 얘기도 저도 이거 알아보다 보니까 1조 달러가 옛날에 이제 클린턴 후보가 네. 5천만 달러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하니까 너 5천만 달러? 그럼 난 두 배. 그렇죠. 두 배 콜. 네. 약간 이런 네. 식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 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했는데 어. 이번에 다시 한번 1조 달러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반응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교량, 터널, 공항 이쪽에서 이제 1조 달러를 이렇게 붓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 좀 논쟁거리를 한번 또 던져주기도 했고 네. 그나마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의회 연설이니까 못한 걸 수도 있고 아직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화두를 던진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도 1조 달러의 인프라를 투자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금액의 선을 그은 거잖아요. 네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주 앵커랑 잠깐 이야기한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S&P 500 선물을 네. 롱 포지션을 잡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냥 이게 추정. 견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합리적인 추정도 아니고 농담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었던 건 자꾸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1조 달러 이거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네. 나왔죠. 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의 상승세, 흔히 말하는 트럼프 랠리의 이제 상승세가 꺾일 만한 시점에 네. 오히려 이 점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줬죠. 그쵸. 그럼 네. 다시 한번 힘을 살린 겁니다. 오. 사실 트럼프는 저는 제가 아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지만 의외로 이 증시에 관련된 흐름을 굉장히 그러니까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취임하고 나서 미국 주가 가치가 3조 달러 올랐다. 맞아요. 이런 네. 것도 강조하는 거 보면 분명히 증시나 이런 흐름에도 좀 민감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계속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주 앵커도 이야기한 것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게 맞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나은 게 맞지만 뭐 계속 했단 말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지금 이 1조 달러가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대가 많은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거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재원 마련과 관련된 부분은 좀 구체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1조 달러만 이야기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블러핑이죠. 그러니까 뻥카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시장과 관련된 기대감 좀 올라갈 것 같긴 하는데 네. 빨리 이게 안 나오면 구체안이 안 나오면 또 꺾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따가 네. 국방비 얘기도 잠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문득 든 생각이 네네. 국방비도 이러거든요. 뭐 그렇죠. 국무부 재원 빼가지고 빼가지고 여기다 하죠. 이렇게 하겠다. 인프라 투자도 그렇게 할지도 네네. 몰라요. 그렇다 보면 이게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꺾일 때쯤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다 보니까 네. 주가, 특히 미국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일단 나타났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남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이번 연설에서 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다코타죠. 송유관 사업 그리고 키스톤 엑셀 송유관 사업에서는 미국의 철강제들이 사용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 기대감은 국내 철강주들 상승하지 않을까였는데 결국 미국산 철강 사용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수혜가 될까라는 그러니까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를 좀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까지 뭐 대표적으로 철강주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두 개요. 기업 구조 조정이랑 네. 지금 트럼프 인프라 그렇죠. 네. 투자 확대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주가 기대감 말고 네.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어. 왜냐하면 네.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미국 철강 업체가 있는데 포스코까지 와가지고 달라고 하진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철강 업종이 수혜를 안 보지는 않을 거다. 낙수 효과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게라도 결국은 네. 본다.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철강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송이라든지 그러니까 제로의 좀 특성상 아주 긴 노선을 많이 소위 말해 이동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미국산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어찌되었던 뭐 트럼프가 미국산을 쓰겠다 말겠다 이게 아니라도 국내산 포스코라든지 그다음 현대제철 이 철강이 미국까지 수출하기는 굉장히 좀 원래 구조상 또 어려운 구조예요.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EU 구분과 관련돼서 되게 큰 효과는 못 보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어찌되었던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이 수요가 늘어나면 네. 미국산 소위 말하면 철강 수출이 외부로는 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철강 지금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워낙 철강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은 평균이니까 그렇죠. 네. 일정 수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건 낙수 효과도 충분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쪽도 지금 이제 양해가 시작되었는데 중국 쪽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대1로 삽을 뜹니다. 네. 네. 물론 거기에 포스코 철강이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 내 철강이 들어가지만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중국 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어쨌든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철강이 외부로 좀 덜 빠질 거다. 네네. 그럼 결국은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업체들이 조금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차지할 수 있으니까 어찌되었던 효과가 크든 작든 제가 보기에는 있긴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도 올라갈 테고. 저는 올라갈 거라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프라 이야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 이슈는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세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연설을 했는지 그 내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Right now, American companies are taxed at one of the highest rates anywhere in the world. My economic team is developing historic tax reform that will reduce the tax rate on our companies so they can compete and thrive anywhere and with anyone. It will be a big, big cut. At the same time, we will provide massive tax relief for the middle class.
그 사실 세금 감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미국인들의 소비를 증진시켜서 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학과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다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그 교수님 양력을 좀 보니까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가 금융경제학 쪽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예. 금융경제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이 세금 감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자, 아직 그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이 미국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에 네네.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트럼프 연설이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지금 네. 뭐 7, 8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경제 파트에서는 뭐 구체적인 방안을 뭐 제시한 건 아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규모 감세하고 그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력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에 대해서 이 법인세 감세 정책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존의 어떤 이 법인세 감세 정책과는 뭐 다른 규모의, 상당히 큰 이 감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프라 투자도 1조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GDP 한 70, 80% 되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미국이 뭐 자본주의 성장, 역사 깊은 만큼 각 분야에서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이 뭐 같이 한꺼번에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의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뭔가 또 입장 정리가 또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실효적인 그런 감세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뭐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지금 뭐 트럼프의 아주 뭐 기본적인 이 국정 기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정부보다는 뭐 상당히 법인세 감세 정책이 강력하게 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은 걸릴지라도 이 법인세의 감면 정책이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제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좀 짧게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네. 이렇게 법인세가 감면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다른 국가들의 수출도 늘어날 만큼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미미할까요? 지금 사실 이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미국의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트럼프 뭐 연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뭐 법인세 감세라든가 또 뭐 인프라 투자 등으로 더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하더라도 이 트럼프가 우리에게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을 조작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네네. 또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또 FTA 뭐 재협 사항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트럼프 압박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에 또 투자를 결정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크게 지금 좋아지기가 어려운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는 뭐 훨씬 더 크게 호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독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시장은 일단 그래도 트럼프 연설에 환호하는 반응을 보이긴 했었고, 네, 이제 네. 금융시장이 이제는 집중하는 곳이 연준의 결정, 금리 결정으로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떠한 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전망해 주세요. 사실 뭐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에서 상당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왔고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좀 걸림돌이었었는데 이번 연설을 통해서 상당히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되거나 뭐 크게 완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시장도 지금 이걸 크게 반기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 3월에 또 이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아마 인상 가능성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고 또 연내 인상 횟수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세금 감면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연설한 내용을 좀 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연설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었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거 저- 평가라.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반대였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 알던 내용이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다 알고 그리고 획기적인 세금 제도를 뭐 그때 당시에 2, 3주 안에 내놓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항공사, 있었으면 네. 그렇죠. 좀 구체적이고 힌트라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법인세 낮춰주고 뭐 중산층 뭐 감세해주겠다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고급진 단어와 정갈한 문장을 통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 거라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그래요? 예, 막 그렇게 이거 가지고 엄청 환호하고 이것 때문에 큰 모멘텀이 되고 오. 사실 그렇다고는 저는 안 봤어요. 개인적인 감상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서진 부대표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힌트를 안 줘서 제가 힌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네, 네. 중산층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 사실 이런 것들은 소비를 증진시킨다는 거고,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이 막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또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아니, 네. 저도 일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힌트를 안 줬다는 건 구체적인 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뭐 역사적으로 뭐 볼 수 없었던 그런 뭐 대규모의 감면을 하겠다고 하면 네네.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로 세금을 기약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의 이제 핵심 내각에서는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입장 정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건데 하지만 어찌되었던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수준 그러니까 법인세 한 15%까지 내리는 네네. 거랑 그러니까 중산층 세금 감면 이 정도만 돼도 사실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일단 이제 중산층의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세금이 감면이 되면 결국에는 중산층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쪽에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IT라든지 자동차 쪽에 조금 수혜가 많이 간다라는 건 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네. 또한 이제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부분도 물론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 얼마나 긍정적이냐라고 할 때 사실 저는 크게 뭐 긍정적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결국엔 미국 기업들에게 그럼요. 이득이니까 네, 네.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가 낮아지면 결국에는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의 또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네네. 우리나라에겐 불리하지만 또 이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미국 현지에 또 법인이 많은 업체들은 네네. 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뭐 한미 FTA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네. 국경세와 관련된 부분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세금 인하와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뭐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뭐 신흥국 쪽의 수출이 증가하는 거 이 부분과 아까 말한 것 규제화가 상충이 될 거예요. 네, 흔히 그렇죠. 말하면 똔똔이 네.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기대감은 안 해도 되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아니더라도 네.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IT라든지 자동차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줄 거면 얘기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네. 국경세나 국경 조정세라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히려 뭐 그런 얘기도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뭔가 컨텐츠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가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 am sending Congress a budget that rebuilds the military, eliminates the defense sequester, and calls for one of the largest increases in national defense spending in American history. 사실 그 나토의 그 존재는 인정을 했죠. 나토의 존재는 인정을 하면서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니네 국방비 더 내.
라고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많이 움직였던 게 방산주들이었는데 네. 사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보면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이제 오늘 이번 연설을 보면서 트럼프가 역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뭐를 하면 역사적으로 보지 않을 것. 항상 뭐 역사적인 것 같은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 대선 기간 동안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제 오바마의 소위 말해 중동 정책은 이제 실패한 거고 조금 더 이제 미군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IS와 관련된 부분을 뭐 퇴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자기들 내에서만 다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이제 좀 이슈가 되고 관심이 네네. 많은 거고, 네. 이전까지 사실 국방 쉽게 말하면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갔던 이유는 어찌되었던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군비 경쟁과 관련된 네네.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자체적인 이제 군비와 관련된 부분 기술을 많이 좀 소위 말해 획득을 하자라고 해서 많이 이쪽 군비 쪽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방 예산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미군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을 네. 인상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뭐 소위 말하면 이제 R&D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네네. 부분을 좀 빠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에게는 수혜가 될 건 거의 없다. 네. 뭐 사실 우리나라 뭐 국방 무기가 미국에 뭐 납품이 되겠어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 뭐 앞서 지금 이조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시장에는 좀 오히려 악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옐런 연준 의장이 어떤 그 미사여구 아니면 수식어 하나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역사상 가장 큰 규모 네. 아니면 뭐 경이로운 세제 혜택 이런 미사여구는 우리는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FMC는 진짜 각고의 노력 끝에 그렇죠. 단어 하나도 진짜 집중해서 하는 쪽이고 워드 하나하나에 진짜. 트럼프는 야 너 뭐 5초만 달러? 나 그러면 2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이제 좀 따로 네. 보긴 해야 되는데 진짜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자유무역 협정은 인정하는데 우린 TPP 탈퇴했어. 뭐 이런 것처럼 네. 국방비는 이제 늘리는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들도 알아서 네. 잘 따라와.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더 큰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진 것은 지금은 분명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월 중에 이제 나올 예정인 예산안이 어떻게 예산안 초안이 이제 3월 13일 정도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예산안 초안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는 더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먼저 김영롱 앵커요. 저의 결론직설은 이단아에서 과격한 대통령으로라고 해봤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 승급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았네요. 약간 조금씩 대통령의 느낌은 모습을? 아직까지는 네. 좀 저는 네네. 어색하긴 한데 뭐 말투나 네. 조금은 의외에 들어가니까 좀 나더라 네. 라는 이번 연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요. 저는 이제 블러핑은 이제 그만. 어. 이제 진짜 패를 보여줘야 할 때. 네.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다 그냥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는 실제로 정확한 이제 예산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예산안 초안을 우리는 좀 잘 봐야 되고요. 네네. 혹시라도 여기에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오면 시장은 꽤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산안 초안이 나왔을 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문서진 부대표,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